안녕하세요. 패권 전쟁, 과연 중국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국력의 차이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21년 현재 기준 인구수 미국은 3억 3,291만 명, 중국 14억 4,421만 명으로 인구수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를 보면 미국은 21조 4천억 달러, 중국은 14조 3천억 달러로 미국의 67% 수준이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보게 되면 미국 6만 5천 달러, 중국 약 1만 달러로 미국의 6분의 1에 조금 못 미칩니다. 즉 중국의 개개인의 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국방 예산도 중국은 미국의 30%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항공모함의 수, 전투기의 수, 핵 잠수함의 수 등등 비교할 건 많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1980년대 후반 일본의 GDP 비율이 미국과 비교하여 미국의 60% 정도 되었고 그 이후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해서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끌어내리게 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듯이 미국도 중국을 이미 견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도 패권에 대한 욕망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은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수의 공산당원만 잘 살 수 있는 공산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못 살수록 정보를 취득하기 힘들수록 그리고 과도한 통제를 할수록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원활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중국은 너무나 커버렸고 이제는 중국 내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두 번째, 중국은 인터넷 감시 검열 시스템으로 일부 외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만리방화벽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좋은 예입니다. 이는 첫 번째랑 이어지는 말인데요. 국민은 내가 노력한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고 그러한 체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를 원천 차단하여 중국의 공산당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국민은 당이 시킨 대로만 해라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일당 체계이므로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공산당 내에서 위에 있을수록 내가 짱이고 내가 말한 게 법이라면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아니게 되겠죠. 법체제의 안정이 없는 나라는 국가의 장기적인 긍정적 미래를 꿈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중국 내부에서도 상황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부에서 분쟁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신장 위구르, 내몽골 자치구에 대한 인권 탄압, 종교 탄압 등으로 인하여 위 지역의 국민의 반발심이 대단합니다. 내부에서도 저렇게 쪼개질 듯 말 듯한 상황을 겨우 누르고 있는 중인데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중국은 주위의 여러 나라와 대부분 관계가 좋지 않아 여러 사안에 대한 협조가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중국 땅은 넓으나 쓸만한 땅은 많지 않은 반면 미국은 토지 자체가 비옥한 편입니다. 즉 내부 자원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유, 즉 기름을 중동에서 수입해야만 하지만 미국은 땅 파면 기름이 나옵니다. 즉 지하 자원 또한 풍부합니다. 다만 아주 소량만 파고 있을 뿐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중동에서 배로 원유를 수입해서 싣고 올 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이라는 곳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으로 통과해야 최단거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을 미국이 막아버린다면 원유를 중국으로 가져갈 수가 없고 기름 없이는 전쟁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잘 아는 중국은 말라카 해협의 인근 나라에게 엄청난 차이나 머니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또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몇 가지 더 있지만 크게 볼 때 이 정도만 보더라도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인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사회적인 암묵적인 동의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인구수로 밀어붙여 자금만으로 패권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세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가장 잘 되어야죠. 감사합니다.